자, 우리가 이제 이 도구 상자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쉐입 툴이라는 게 있어요. 이 렉트앵글 툴부터 커스텀 쉐입 툴을 그릴 수가 있죠. 사각형, 다음에 사각형, 라운드 사각형, 타원형, 원형, 다각형, 선형 툴, 커스텀 쉐입 툴을 내용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그린 게 이제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토끼를 그리고 나비를 그리고. 근데 물론 여기서 이 토끼와 나비 같은 내용은 기존에 그려져 있는 거를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불러왔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쉐입 툴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렉트앵글 툴, 사각형 툴이 됩니다요. 자, 그런데 사각형 툴을 딱 찍으면 마찬가지로 다른 툴과 마찬가지로 상단에 이렇게 그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물론 여기도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딱 찍어주면은 Shape Layer라고 있죠. 얘를 딱 선택을 해주고 드로잉을 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떤 문의 설정이 이루어졌죠. 자, 이건 초기값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어떻게 그려지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포그라운드가 지금 빨간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아니라 빨강이 맞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색명 표기법이. 자, 여기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자, 또 하나 그려볼게요. 또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이 상단 또 우측 상단에 보면 보세요. New Shape Layer니까 새로운 쉐입의 레이어를 만들면서 그려라. 근데 이것은 뭐냐? 레이어가 안 만들어져요. 기존 도형에 합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이게 추가돼요.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은요, 백이에요. Subtraction. 딱 들어가고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빠지겠죠.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그렇죠. 교집합이에요. 이렇게 잡아주면 공통된 부위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공통된 부위만 빠지고 나머지만 표현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찍었다.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레이어를 그려주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일단 다 레이어를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사각형이고요. 자, 두 번째 있는 내용 중 라운드 렉탱귤러 툴이라고 하는 것은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못하게 되겠죠. 자, 이 값은 어디서 결정하냐면 여기 레디우스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40을 했다 하게 되면 이렇게 훨씬 더 큰 레디우스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엘립스 툴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 툴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그려지는 건 아니고 타원형도 그릴 수 있고 원도 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쉐임 레이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얘를 만든다는 것. 자, 그리고 다각형 툴이 있죠. 그러면은 오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고, 다음에 6을 찍었다. 그러면 육각형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형 툴은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선형 툴을 보게 되면 여기에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선형 툴에서 옵션이 무슨 말이냐 찍어 볼게요. 에로우 헤드 화살표를 넣어라. 스타트 시작하는 부위에 찍어주고 엔드 끝나는 것도 이렇게. 다음에 됐죠? 다음에 이거는 뭐냐, 화살표의 길이가 1000%라면 이 폭의 10배란 소리예요. 다음에 얘가 600%라면 이 어디에 폭이 6배란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 폭이 지금 요 길이가 1000이거든요. 요 두께 10배. 그다음에 요 폭이 화살표의 폭이 요 두께의 6배. 600%니까.
자, 그리고 다시 찍었습니다. 이 컨케이브 트 0이니까 이게 일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다시 한번 얘를 50을 걸겠습니다. 밖으로 빼보세요. 반이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50을 해보죠. 이렇게 쭉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빠지게 되죠. 이해됐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화살표를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커스텀 쉐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용자가 미리 어떤 내용을 그려놓은 것을 꺼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찍어주고 고양이를 뭐 꺼낼 수가 있겠죠. 그릴 때 XY 비율을 맞게 그리고자 한다면 Shift 키를 딱 누르고 그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쉐임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있는 딱 찍어보세요. 패스라는 부분으로 만약 고양이를 그린다면 이렇게 틀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펜촉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내용은요, 레이어가 안 만들어져요. 그죠? 바로 현재 레이어에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면, 첫 번째 있는 내용으로 고양이를 그렸어요. 다음에 얘를 컨트롤 T를 눌러서 키우죠. 이렇게 키웁니다. 키워도 얘는 해상도의 변화가 안 생겨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요것을 놓고 그린다. 이것은요, 레이어를 만들고 그려보겠습니다. 레이어가 안 만들어지니까 찍어주고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경계가 흐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어떤 객체를 쉐입을 그려낼 수가 있고, 쭉 여기 사용자 정의로 등록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다시 한번 사각형을 보게 되면 또 사각형도 이 안에 옵션이 이렇게 있어요. 자, 스퀘어를 찍어주게 되면요, 무조건 정사각형이 나타나게 되고, 얘를 눌렀습니다. 픽스 사이즈는 여기서 뭐 100 넣고 그리면 무조건 100짜리가 되는 것이고, 다시 또 눌러주고 프로포션을 눌러서 2대1로 했다. 그럼 무조건 가로가 2면 세로가 1이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from center는 얘를 찍으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죠. 나중에 스냅을 걸었을 때 인식되는 소리고, unconstrained라고 하는 것은요, 자, unconstrained라고 하는 것은 자, 센터는 꺼주고요, 자유롭게 XY를 잡아낼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다 옵션들이 같습니다. 만약에 쭉 똑같은데 폴리곤 툴 옵션을 봐볼까요? 자, 스무스 코너, 얘를 만약에 레디우스를요 한 10을 걸어라.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근데 딱 더 이상 그릴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자, 얘가 만약에 얘를 100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찍어주고 레디우스 스무스 코너 껐어요. 이게 되겠죠. 스무스 코너의 의미는 육각형이에요. 지금 6이 돼 있으니까 육각형. 레디우스가 100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100짜리 반지름이 100짜리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거기에 육각형이 연에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크기가 100이란 소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 그쵸? 이렇게 잘라낸 육각형이죠. 이게 100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게 100이라는 소리고, 스무스 코너를 찍어주면 이 코너들이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각 꼭지점들이. 그래서 둥그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스타를 찍어주죠.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별이 된다는 거죠. 그죠? 스타는 별. 이렇게. 그 다음에 인덴트 사이드 바이가 50%예요. 만약에 80%를 걸었어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투입이 되죠. 이렇게. 얘가 만약에 20%예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침범되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또 많으면 더 이게 많이 파이고, 작으면 적게 파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각 쉐입들을, 우리가 이런 걸 쉐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형들을 쉐입을 이런 뉴 쉐입 레이어, 그다음 패스, 그다음에 필, 이걸 우리가 패스라고 해요. 그려낼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얘를 지우고 패스 쉐입 레이어를 가지고 만약에 원하는 하나의 찍었습니다. 여기서 커스텀 쉐입을 통해서 하나를 불러왔어요. 자, 이렇게. 자, 불러왔는데 여기서 이 내부에 어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특수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찍어주게 되면 기존에 미리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스타일도 나중에 만드는 방법을 배우도록 할 텐데, 자, 찍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무늬를 일괄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스타일 또한 사용자에 의해서 만들고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진행이 돼야 되고, 레이어 안에서도 이펙트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입력시킬 수가 있다. 근데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있는 쉐입 레이어 가지고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는 이 스타일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용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특수한 효과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리고 얘를 눌렀습니다. 초기 값은 쭉 올리게 되면요, 이게 기초 최초의 값이 아무것도 효과가 들어가 있지 않는 기본 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쉐입 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내용 안에서 스타일을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